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키고 계셨나요? 어제 입동이었는데 절기에 맞게 날씨가 겨울 날씨로 들어선 것 같아요. 요즘은 독감도 유행이라서 건강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뜻한 물도 많이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음식으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셔야 면역을 잃지 않아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인간관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부모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그 관계들이 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향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녀하고도 잘 지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어도 모두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건데요. 모두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환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거리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정서적인 거리 조절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거리 조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1에서 10까지로 인간관계를 보자면요. 1인 인간관계도 있고 10인 인간관계도 있어요. 매일 전화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10인 인간관계가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카톡을 할까 말까 하는 인간관계도 있다는 거죠. 영인 손절 관계를 굳이 하지 않고도요. 거리두기의 조절을 통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좋아요. 1이었던 관계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자주 만날 일이 생기고 만나보니 나와 그 사람이 더욱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면 9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9까지의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면은 인생은 더욱 풍요롭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도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면 한결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의 고슴도치 이야기를 보면 어느 몹시 추운 날에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서로 껴안고 있었는데 돋아있는 가시로 인해서 너무 따가워서 껴안을 수가 없게 되었죠. 이번에는 서로 떨어져 있게 되다 보니 추워서 덜덜 떨게 되면서 고슴도치들이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상임을 알게 되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이야기죠. 고슴도치 이야기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서로 주고받는 상처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죠. 상대방의 말을 상대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듣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상처가 돼요.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상처받은 이유는 나의 주관적인 해석 때문일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어 상대방을 미워하고 손절할까 생각하며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수천만, 수만 명일 텐데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라고 보면 되죠. 내가 부주의해서 앞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요. 상대의 과실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운전자들은 잘못이 없지만 사고가 나도록 상황이 조성될 때도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한 번 사고가 났다고 매일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에 대해서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무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데요. 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불편한 감정도 잘 다룰 줄 알게 된다면 욱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서 관계를 악화시키진 않겠죠. 네 번째로는 나 자신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은 거죠.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어쩌나? 실수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다 보면 사람 사귀기가 부담스러워지고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까봐 두려워해요. 메헨 대학교의 심리학자 루스봉크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라고 해요. 자신에게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친절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기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을 10분의 3만 하고 진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호랑이 3마리의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사람의 2개의 모습을 가진 마음을 두려워하라.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숙이 감추면 몸이 편안해져 가는 곳마다 경고할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대화 법칙에도 70%는 경청과 반응을 하고요. 30%만 말하라고 하죠. 아무나 믿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내 편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죠.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니까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에도 실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해요. 내 마음도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간단하게 짐작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느낌대로 짐작해서 관계를 너무 쉽게 끊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내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시련을 겪어보신 분이거나 지금 어두운 터널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부디 가장 힘든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길 바라고요. 몸과 마음 잘 지켜내시길 바라며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